2022년 4월 13일 한국뉴스입니다. 용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가 대부업체에 진 빚은 갚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의 보험금은 꾸준히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더욱 강해지는 대목이다. JTBC는 12일 이은혜가 지난 2019년 대부업체 대출금 미납으로 소송을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 윤 씨 생명보험료는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혜는 2019년 5월 대부업체에 소송을 당했다. 이은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으로 대부업체는 이은혜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은혜는 결혼 후인 2017년 3월에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277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은혜는 소송에도 두 업체 모두의 빚을 갚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은혜는 남편 윤 씨 생명보험료는 계속 냈다. 이은혜는 남편 사망 후 보험사로부터 최대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보험사는 윤 씨 사망 후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 씨는 사망 당시 자신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만 3개를 든 상태였다. 이은혜는 이처럼 많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달마다 5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혜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와 결혼하기 몇 달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가진 뒤 바로 파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TV조선은 이은혜의 2016년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혜는 2016년 5월 피해자 윤 씨와는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은혜가 지인들에게 돌린 청첩장에는 5월 15일 인천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은혜가 이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도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식 직후 바로 파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혜는 몇 달 후인 같은 해 가을 윤 씨와 결혼을 했다. 앞서 이은혜가 이처럼 결혼 사기로 의심되는 일을 벌인 것은 2015년에도 있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한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축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씨가 여러 차례 결혼을 하는 방식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은 백신 유통기간에 거의 도달한 백신이 폐기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 방법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차 접종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 시설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시행해왔다. 올 들어 세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오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지에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현지 시각 개막하는 미국 뉴욕 오토쇼 2022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전 현지로 출국했다. 뉴욕 오토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지난해 취소됐다가 3년 만인 올해 재개됐다. 정 회장은 뉴욕 오토쇼에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전동화 전환 상황과 북미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 출장길에서 현지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선정을 할 것이란 추측을 내놓는다. 정 회장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 및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5월 전기차 현지 생산 및 기존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 약 9조 원, 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만큼 정 회장이 이번 미국 출장에서 이를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력한 공장 후보지로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 추가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전기차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 GV70과 중형 SUV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전동화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엘라베마 공장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현지 시간 호세 무뇨즈 현대자동차 북미권역본부장은 미국 뉴욕 오토쇼를 앞두고 열린 뉴욕 오토포럼에서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10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버전을 12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시설 투자와 함께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생산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엘라베마 생산법인 역시 같은 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SUV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3억 달러, 3,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2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생산 공간과 보다 강화된 생산 라인을 보강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엘라베마 공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내 노조와 협의 등으로 현지 전기차 생산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엘라베마 공장에서는 현재 소나타, 산타페, 투싼, 아반떼, 픽업트럭 산타크루즈 등 5개 차종을 생산 중이다. 현대차의 지난 1분기 미국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모델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강하게 유지되면서 전체 판매량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향후 늘어날 미국 전기차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생산 라인 확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확정할 미국 전기차 생산 전략에서 엘라베마 공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엘라베마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와 가까워 전기차 배터리 수급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SK온은 조지아 1공장을 이미 준공했고 2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김희성 엘라베마 생산법인장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곳 엘라베마 공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습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헤이 이베이 엘라베마 주지사는 현대차의 엘라베마 공장 성장 계획은 우리 주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화답했다. 왕족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결혼한 마코 공주가 뉴욕으로 이주한 후 새 일자리를 구했다. 12일 현지 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후 일본 왕실 직함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주한 마코 전 공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술관이 기획 중인 13세기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 이펜과 관련한 전시회 준비를 돕고 있다고 한다. 마코 전 공주는 대학 시절 예술문화유산 관련 학위를 취득했으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2016년 영국 레스터 대학교에서 미술관 및 갤러리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결혼 전 도쿄대 미술관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마코 전 공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정식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전시회 준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전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의 큰딸이다. 그는 대학에서 만난 결혼 상대가 금전 문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결혼한 뒤 왕족 신분을 포기했다. 일본법에 따라 공주는 평민과 결혼하면 왕실을 떠나야 한다. 그의 남편 코무로케이는 현재 뉴욕의 한 로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 직전 뉴욕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오는 15일쯤 동해상으로 들어와 한국 해군과 훈련을 함께 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증가하자 미국이 북한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링컨 항모는 오는 15일쯤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해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항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하던 지난 2017년 11월 항모 세 척이 동해에 집결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링컨 항모는 지난달 15일 서해로 함재기를 출격시켜 북한 ICBM 시험 발사를 견제하기도 했다. 링컨 항모의 동해 진입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등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등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링컨 항모는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항모 전단을 꾸려 함께 움직이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링컨 항모는 함재기를 동원한 지상 표적 타격 훈련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대상으로 정찰 작전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의회 화상연설을 통해 무기 지원을 공개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자국이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나토는 또 러시아 우방국인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이 나토 영토에까지 도달하는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러시아 선박,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 또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한국이 겪은 6.25 한국 전쟁을 상기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며 1950년대의 전쟁을 한 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이성이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의 동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으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비필수 인력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자진 출국을 권고한 데서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국 정부의 관련 대응을 들어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비필수 인력 및 가족들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진 출국을 허용하고 중국 여행경보 3단계 여행재고를 발령한 바 있다. 철수 명령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당시 현지 법률의 자의적인 시행, 아우버레리 인포어스먼트 오브 레이켈 로즈 및 코로나 관련 제약들을 언급하며 여행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와 아이가 분리될 위험이 포함된 코로나 관련 규제들로 홍콩과 지린성, 상하이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모든 여행객은 도착한 뒤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최소 14일간 격리돼야 할 준비를 해야 하며 격리 도중에는 코로나 검사를 매일 같이 받고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자오리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측이 성명에서 중국의 방역 정책을 이유 없이 비난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결사반대를 표명한다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교섭은 통상 외교적으로 항의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코로나를 차단을 할 수 없다면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강력한 방역 통제로 감염자를 제로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에 따라 각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 상하이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에 돌입했으며 당초 나흘간 예상됐던 봉쇄 기한이 길어지고 있다. 상하이시는 전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담담히 들었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고 나니 걱정돼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크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에도 KTX가 정차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 양산시와 시설 개선 위수탁 협약 체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그동안 양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물금역 KTX 정차를 확정했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이 이날 KTX 물금역 정차를 확정한 뒤 국가철도공단 측의 물금역 승강장 확장과 승객 이동 동선 확보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조만간 철도시설 관리 전문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과 시설 개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약 30억 원을 들여 승강장 연장 등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KTX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물금역 승강장 길이는 300m로 KTX 산천은 정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380m 이상 승강장이 필요한 KTX1은 정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승강장 길이를 120m 정도 연장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코레일은 물금역의 KTX 정차를 위한 운영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면 KTX 정차가 확정된다. 국토부 측은 물금역 KTX 정차 문제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이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내려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현직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 30세의 이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남부지검 건물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씨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지난 2월 7일부터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에서 근무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쿵 소리를 듣고 쫓아온 검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관계자는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구급요원은 이 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는 오로지 경찰이 전담 독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다.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추진되면 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인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어진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다행히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님 그리고 헌재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의 과정에 대해 20여 명 가까운 의원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90%라는 압도적 찬성 의견을 낸 대의원들이 있었다. 당 대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을 활동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되는 만큼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 고관여층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재명계 의원들은 검수완박 당론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1만 5천여 전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언론개혁 법안 추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모바일과 PC로 진행된 조사에서 투표율은 약 53%, 찬성 투표는 90% 이상으로 전해졌다. 대의원들이 압도적 찬성 의견을 낸 셈이다. 조사를 진행한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외였다란 반응이 대다수였다. 한 당직자는 찬성이 높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해당 투표 결과는 이날 의총에서 보고됐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지금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이번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 국민들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 민주당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압도적 의석수를 언제 가질 수 있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반대 의견이 있긴 했지만 다들 큰 방향에서 검찰 개혁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6월 1일 선거가 총선이라면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냈다. 정의당도 별도 합의기구 설치를 통한 합의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주, 일방 처리라는 프레임을 염려한 지적이다. 이재명계로 알려진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병욱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당론 추진과 관련 신중론을 냈고 김남국 의원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민영배 의원은 적극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남국 의원은 당론 채택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라고 올리며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당내 반발이라는 1차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4월 처리를 못 박으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검찰과 법조인 단체들이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총에서 검찰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 시 공포는 3개월 후 발효라 그 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서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당론 채택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검수완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5년 동안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중립지대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문재인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문자폭탄 등으로 의원들을 압박했다. 민주당 한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시하고 검찰도 집단적으로 반발하니 당론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4월 내 법안 처리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점도 지도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당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 것과는 반대되는 논리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4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100일 흔두 석의 의석수를 내세워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내고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본회의까지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00일 흔두 석인 민주당은 정의당 6석의 동의 없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또한 국민의힘과 검찰뿐 아니라 진보 진영인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4월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며 개혁의 명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속적으로 공개 비판해온 좌파 성향의 가수 이승환 씨가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윤 당선인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이란 글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교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잇따라 내려진 것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12일 이 씨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살펴보면 그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성격의 글을 올리자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극명히 엇갈린다. 좌파 가수 이승환 씨의 지지자들은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거나 동의한다는 등 응원을 보낸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가수가 본업인데 노래나 연습하라거나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계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언급하며 이승환 씨를 질타했다. 가수 이승환은 그동안 윤 당선인을 여러 차례 저격한 바 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 끝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2020년 12월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올려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라고 적은 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란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